63.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양수 a의 값을 구합시다.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등비수열을 마주친 순간 할 수 있는 행동 몇 개? 몇 개? 너 저기 왜 썼어 내가? 몇 개야? 3개. 3개. 1, 2, 3 중에 뭐 쓸래? 찍어 빨리. 1번? 네. 뭐 쓸래? 2번이. 2번 쓰는 게 맞겠죠. 등 비중앙을 써볼게요. 자, 등 비중앙을 쓸 건데 등 비중앙 어떻게 쓴다고? 두 놈의 곱은 가운데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상이 몇 개? 3개가 딱 있죠. 그럼 여기서 가운데 2a를 빼고 나머지 둘을 곱하면 가운데 제곱인 거야. 써볼게 그냥 그대로. 3a 플러스 4에다가 곱하기 얼마? 4를 한 거는 2a 전체의 뭐다? 제곱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 친구 계산하시면 왼쪽은 12a 플러스 16, 오른쪽은 얼마? 4a 제곱이야.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 일단 넘길 거 넘기고 4로 좀 나눕시다. 0이란 친구는 a 제곱에 자, 4 나누는 거야. 이 친구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붙고 4까지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 3a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a로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4 하나랑 a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너가 찾고 있는 a는 얼마? 4여야 되겠죠. 양수만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혹시 어렵니? 아니요. 괜찮죠?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조금의 비난과 함께 다시 알려드릴게요. 64번 봅시다. 얘는 원래 풀어주고 싶은 건 아닌데 뭐 때문에 풀어주는 걸까? 당연히 사인 코사인 때문에 풀어드리는 거겠죠? 오케이? 지금 경화 같은 경우는 사실 삼각함수 그래프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제 여기 파트를 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광주고 나 본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기서 있는 코사인 120도가 처리하기가 힘들다 했을 때 하는 거 연습을 같이 좀 할게. 일단 이거 정리를 좀 해놓고 봅시다. 방법을 크게 두 개로 할 건데 이게 정석 방법이야. 그리고 경화 친구들은 어차피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나야, 120도는 몇 분의 파이게? 그 다음은 너야? 그럼 물어볼게. 60도는 몇 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죠. 60도의 2배니까 얘는 몇 분의 파이야? 3분의 2파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친구가 일단은 코사인 3분의 2파이다 라고 쓰시면 될 거고요.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있는 상태에서 너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야 라고 바꿔도 크게 불만은 없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지효야, 이거 변형이야 유지야? 유지. 그럼 얘는 코사인으로 하고 3분의 파이까지 써놓을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요 친구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이거 몇 도야? 180도, 그치? 180도보다 조금 못해요. 0도, 90도, 180도인데 180도보다 조금 못해. 2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짜리 얼마예요? 머릿속에 삼각형을 잠깐 그려. 60도짜리 삼각형 이렇게 있겠죠? 그럼 코사인 값은 얼마? 2, 1 이렇게 나오니까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광주고 수업에서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본인 내가 어제 알려줄 때 정 안 되면 다른 거 알려줄게 이랬었잖아. 그게 이거거든. 들어봐.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중3 때 쓰던 거예요. 원리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외워서 쓰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잠깐 개념만 써놓으면, 사인을 기준으로 180도 마이너스 어떤 세타가 있었다고 치면 이 친구는 그냥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마찬가지인데 코사인을 기준으로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있으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그냥 중3 때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원리는 사실 뭐 각변환을 하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건데, 그냥 머리가 좀 귀찮다 하면은 코사인은 마이너스 붙이고 사인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코사인 120도잖아. 그냥 코사인 120도를 그냥 뭐라고 바꾸면 돼?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180에서 얼마 뺀 거?
60도 뺀 거야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이 친구 바꿔놓고 나면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얼마? 60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최종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쓰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나오는 게 4분의 루트 3,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사인 세타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단 말이야. 지금 순서대로 숫자가 써져 있는 거고요. 저 숫자 3개를 가져다가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겠대요. 그럼 등비수열 나왔으면 정훈아 다시 물어볼게. 등비수열에서 할 수 있는 행동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그 중에 1, 2, 3 중에 뭐 쓸래? 두 번째 거 써야 되겠죠. 등비 중앙 쓸 겁니다. 그럼 등비 중앙 쓰겠다라는 건 양 끝의 합은 가운데, 양 끝의 곱은 가운데 제곱이겠죠. 그래서 그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 두 놈을 곱하면, 여기서 두 놈을 곱하면 4분의 루트 3, 그 다음 사인 세타는 가운데 제곱 4분의 1이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표현이 됐으면 최종적으로 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웬만하면 답을 내기 직전까지는 유리화하지 마세요. 오케이?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인 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우리는? 제곱하면 돼. 루트 3분의 1 제곱하면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1이야. 더하기. 그럼 두 번째 있는 친구는 사인 제곱 세타의 역수인 거잖아. 3분의 1의 역수니까 얼마여야 돼? 3 이렇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합치면 정답 5번입니다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막상 뭐 사인 코사인까지 섞여서 좀 무섭게 보였지만 해보니 어떻더라? 그렇게 어렵진 않다 뭐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대로 넘어가서 67번 봅시다. 지우 지금 할만하니? 오케이. 자, 67번 보시면 이번에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두 개를 다 줬어요. 등차도 할 수 있는 거 3개고 등비도 할 수 있는 거 3개야. 그럼 당연히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 쓸 거고요. 등비 수열에서 등비 중앙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식 하나 만들어 볼게. 양 끝의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야. 그래서 1 플러스 5는 가운데 2배 2x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건 지금 뭘 쓴 거야? 등차 중앙을 쓴 겁니다. 등차 중앙 쓰고 두 번째 거 등비 중앙은 어떻게 하면 돼? 두 놈의 곱은 가운데 제곱이죠. 그러니까 두 놈의 곱은 1 곱하기 5고 그 친구는 y의 제곱이다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계산하시면 x 얼마? 3. 계산하시면 y 얼마? 뭐 풀마 루트 5 중에 하나일 건데 결론은 어쨌든 y 제곱이구나. 필요가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x 제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9. y 제곱은 어차피 5인 거 알고 있겠죠? 얘네 둘이 합치면 정답은 14가 돼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거고 나머지 마찬가지니까 집 가서 풀어봐. 71번 봅시다. 우소라. 예. 내가 방금 정했는데 너가 듣다가 어려우면 스탑을 하세요. 예. 그럼 이 반의 평균이 넣을 것 같아. 예. 해봐. 예.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3이고 곱이 27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팁을 줄게.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이루는 숫자라며. 그럼 요 숫자들을 가져다가 내가 뭐 A1, A2, A3라고 하면 이제 조건이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지금. 너네 세 개를 가져다가 합쳤더니 그게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가 뭐 하고 있냐면 A1, A2, A3를 곱했더니 그게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요렇게만 써놓으면 크게 와닿는 게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얘는 무슨 수열이야 지금? 등비 수열이야. 등비 중앙은 쓸만하거든요. 그럼 등비 중앙은 결국에 두 놈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를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서 등비 중앙을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A1과 A3의 가운데는 얼마야? A2니까 두 놈의 곱은 가운데 제곱 이렇게 되다 보니 여기를 정리하시면 결과적으로 A2가 몇 개 있는 셈이 되겠니? 말이 좀 어렵나? 네? 말이 좀 어렵나? 저 이해하고 있어요. 요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 나온다고? A2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A2가 혼자 또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A2가 총 몇 개예요? 3개. 3개. 그러니까 이 친구는 A2의 세제곱 그게 27이야.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 A2는 얼마다? 3이다 라고 두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식을 다시 어떻게 좀 써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좀 잘해줘야 돼요. 등차 수열은 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A랑 D로 펼치는 걸 잘 안 했거든? 근데 등비 수열은 할 게 많이 없어서 A랑 R로 많이 펼쳐서 구경을 해요. 얘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항을 A라고 잡고 두 번째 항은 A로부터 공비 R만큼 곱한 친구죠. 그 다음 친구는 A로부터 R을 얼마? 두 번 곱한 친구겠지. 맞아요? 얘가 이렇게 넘어갈 때 R, 얘가 또 이렇게 넘어갈 때 R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 AR, AR의 제곱 이렇게 써지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누구야? A2 가운데 친구죠. 얘가 3인 걸 알고 있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 문제를 풀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얘도 펼쳐서 볼게. 이렇게 AR 그게 얼마야? 3이지. 맞아?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이렇게 쓸게. A는 냅두고요. AR은 3이겠죠. 세 번째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얘 머릿속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AR 곱하기 R 이렇게 봐도 상관없죠? 그럼 이때 있는 AR이 얼마예요? 그게 3이니까 얘는 3R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리고 그 결론이 얼마였다? 13이었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이 친구는 문자 몇 개 있는 식이야? 2개 있는 식. 이 친구도 문자 몇 개 있는 식이야? AR 해서 2개 있는 식이죠. 그럼 문자 2개, 식 2개니까 연립하면 답은 나올 거야. 당연히 가간법은 못 쓰고요. 대입법 써야 되겠죠.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 난 앞으로 A 대신에 R분의 3이라고 좀 읽어볼게. 오케이? 그럼 이 상황을 가져다가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A 대신에 얼마? R분의 3 더하기 그 다음 얼마였어? 3이었어. 그 다음 얼마야? 3R이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13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합시다. R을 곱하면 3 더하기 3R 3R의 제곱 그게 13R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넘기고 정리하시면 3R 제곱 마이너스 10R 이건 그냥 발음이 좀 그렇다 조심하시고 플러스 3 그게 0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얘는 1, 3, 3, 1 이렇게 쓰고 9,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마치면 3R 마이너스 1에다가 R 마이너스 3 이렇게 두고 그게 얼마? 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사실 여기서 나오는 R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3분의 1 아니면 3이거든. 근데 이제 흐름이 이런 거야. A1, A2, A3가 있었는데 A2가 3이었잖아. 맞아? 만약에 네가 3분의 1을 채택을 한다면 이거 다음엔 얼마가 되겠어? 3 다음에 한 칸 가면 공비 R을 곱해주는 거잖아. 1이 되겠죠. 그럼 당연한 거는 3 이전에는 어땠겠니? 9여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내가 만약 반대로 신나서 3으로 선택을 했다 쳐봐. 그럼 여기서 3을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9. 그 이전은 얼마였겠어?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순서만 반대인 거지 숫자 3개는 뭐하다?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뭘 하든지 간에 제일 큰 숫자는 얼마야? 9. 그러니까 정답은 9입니다 하고 끝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괜히 말을 좀 많이 한 건데 결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본인이 A1, A2, A3로 설정하는 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갖고 문제를 풀고 싶어. 특히 등비 수열의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펼쳐두는 행동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갖고 사실은 이거거든. 위의 식과 밑의 식 벌써 연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A를 잡고 봐봐. 이 빨간색 네모 박스를 네가 여기다가 집어넣기 시작하잖아. 그래도 똑같은 식은 나와져요. 근데 요게 계산량이 조금 늘어나는 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니? 왜냐면은 여기 R분의 3을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R분의 3, R분의 3 집어넣으면 또 약분을 한 다음에 3, R분의 3 집어넣으면 약분한 다음에 3R 이렇게 써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행도 바로 집어넣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AR의 제곱 같은 친구들을 좀 쪼개놔서 걔네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하고 대입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오케이? 나머지 뭐 비슷할 거라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74번 봅시다. 여기부터 이제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아주 쉬운 문제긴 한데 그거 치곤 난이도가 좀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반응 보고 좀 고민을 해볼게요. 더 시킬지 말지. 자, 지금 74번 봤더니 공차가 마3인 등 차 수열과 공비가 2분의 1인 등 비수열이 있는 상태야. 그리고 웃긴 건데 두 녀석이 같아지는 시점이 두 번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A1과 B1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AN부터 빠르게 써볼까요? AN이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몇 D야? 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어찌고 저찌고야. 근데 니네 이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내가 요 식을 되게 선호하긴 하거든요. 이 식을 되게 선호하긴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한 건데 요 뒷자리를 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해서 혹시 기억나요? 안 나나 보네. 혹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무슨 정보? 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예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냐면 DN까지 써놓고 예를 들어 뭐 3집어 넣었을 때 얼마냐 같은 그런 항의 정보가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용에서는 항의 정보가 없죠. 3집어 넣었을 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뒷자리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해놓고 앞으로 이 상황에서만 이런 식으로 좀 써먹는다고 쳐볼게. D자리 얼마? 마3 이렇게 있는다고 쳐볼게. 오케이?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식이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 A3란 친구는 A 플러스 몇 D야? 2D죠. 맞아요? 마찬가지 얘기인데 B3라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 초항을 B1으로 잡았으니까 B라고 부를게. B 곱하기 공B 2분의 1에 몇 제곱? 2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도 A 플러스 4D랑 B 곱하기 2분의 1에 4제곱이 뭐 한다? 똑같다 이렇게 둬도 괜찮겠죠? 잠깐만, 근데 이거를 D를 왜 안 살렸을까? 미안해. 여기 D자리에 그럼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비는 내가 써놓고 이걸 안 썼네. 아래다 다시 쓸게요. A 마이너스 6이 됐겠죠? 그게 B 곱하기 4분의 1일 거고요. 이 친구는 A 마이너스 12고 그게 얼마야? B 곱하기 16분의 1이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상황이 좀 더 깔끔해 보이네. 그렇지? 문자 몇 개 있고 2개 있고 식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상황이니까 연립하시면 되겠다. 자, 이 친구 그냥 연립하기 좀 뭐 해갖고 4를 좀 곱해서 봅시다. 4 곱하면 4A B 넘어와서 마이너스 B 그거는 24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게요. 오케이? 양쪽에 4 곱하고 서로 넘긴 거야. 얘는 얼마 곱해야 돼? 16 곱해야 되겠죠. 이 친구는 16A에다가 너무 좀 크긴 하다. 마이너스 B 12 곱하기 16이라 쓸게요. 계산은 뭐 심심한 사람이 하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연립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 걸 바로 빼면 되겠죠. 맞아요? 오른쪽에서 왼쪽 걸 바로 빼면 뭐가 사라져요? B가 사라지겠지. 우소라 알아듣고 있니? 잠시 다른 생각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래. 자, 이렇게 있는 상태. 여기는 4A-B 24 이렇게 있었죠. 자, 빼볼게. 위에서 아래 걸 빼면은 첫 번째는 8에 아닌데 12A. 그치? 오른쪽도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이게 좋거든요. 얘를 12 곱하기 6으로 보지 16으로 보지 말고 2를 하나 넘겨줘서 24 곱하기 8로 봐도 괜찮죠? 맞아요? 16은 애초에 24가 이게 알지? 다시 들어봐. 16이 있었는데 이 친구 2랑 8로 쪼개고 그 2를 얘랑 곱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위에서 아래 걸 뺀다 생각해봐. 얘는 24가 몇 개 있어? 8개. 얘는 24 몇 개 있어? 1개 있겠죠? 둘을 빼면 24 몇 개 남아요? 그럼 7 곱하기 24 이렇게 둬도 괜찮겠지?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는 7 곱하기 얼마? 2가 되고 A는 얼마예요? 14예요.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자, A가 13개 나왔으면 그 순간 B도 결정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그럼 여기서 B를 결정하러 들어갑시다. 요 정도에 넣어볼까? 1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좌변은 2가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16을 곱하면 32가 내가 찾고 있던 B가 되니까 B는 32입니다. A랑 B를 가져다 뭐 하자? 더하자. 2개 더하면 46.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거야. 내가 저기서 1, 2, 3, 1, 2, 3을 정해주는 이유는 문제를 풀 때 좀 객관식처럼 풀 수 있도록 선택할 걸 꺼내 써라 이런 의미긴 할 텐데, 식이 써져 있는데 네가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 이런 걸 써볼 수는 있지 사람이. 할 수는 있는데 결론이 의미가 없어요. 그치? 그럼 얘를 가져다가 너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결국에 맨 위에 맨날 쓰던 거 있죠? 여기 있는 AD, 여기 있는 AR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뭘로? 문자로 좀 표현을 해보자. 그럼 그 순간 문자가 2개, 문자가 2개, 여기 문자 몇 개? 문자 2개. 얘네들 갖고 연립하는 문제구나 해서 계속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리겠죠. 오케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봐봐. 77 지워라. 77 지우고 그냥 78, 79까지 그냥 지워버리자. 원래 활용은 시간 되면 하면 좋은데 이제 뭐 벌써 6월달인 걸 아시죠? 말이 안 되네. 자, 그럼 80번 한번 풀어볼게.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첫째 항과 공비가 있고 5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해라. 등 B 수열의 합은 어떻게 쓰기로 했죠?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저번에 언급을 했었는데 R-1이랑 1-R이랑 똑같죠? 그 중에 뭐 선택할래? 1-R이 지금 편해요. 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그냥 1-R분의 이렇게 한번 쓰고, 초항 얼마야? 1. 그 다음에 1-R에 몇 제곱 해야 돼요 지금? 어디까지 더하래? 5까지 더하래. 그럼 3분의 1이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분모에 있는 친구가 얼마니? 3분의 2야. 분자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돼야 돼요? 1 마이너스, 자, 제곱하면 243이거든요.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통분을 좀 할게. 얘는 3분의 2고 분자는 243분의 243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1을 빼는 거겠죠? 242입니다. 오케이? 이 친구 번분수 계산을 좀 해볼 건데, 결국에 이제 봐봐, 못할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적당한 녀석들은 바닥으로 깔려요. 243 곱하기 2 이렇게. 아예 양 끝에 있는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 그러면 이 약분되니까 141, 이거 약분되니까 81 이렇게 될 거고, 최종 계산은 81분의 141이 아니죠? 121이지. 최종 계산은 181분의 121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괜찮아 정훈아? 네. 갑자기 막 졸리거나 슬퍼 보여요. 네.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번분수 계산하다가 진짜 못하겠으면 얘기 좀 하세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거는. 자, 그래서 정답 정하시고 요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3에 대해서 5제곱 정도, 2에 대해서 10제곱 정도까지는 보통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그거 이상 같은 경우는 답을 이 정도에서 멈춰. 계산을 했더니 막 3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0제곱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쓰지 마.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계산을 하고 그게 그냥 답의 선지로 올라가 있을 거야. 오케이? 등비수열 합 뭐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합시다. 81번. 요게 이제 좀 걱정되는 건데 아마 모르겠네.
원래 스타일 같으면 광주고가 안 나오고 경화가 이런 걸 내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엔 시험 스타일이 좀 달라갖고 등비수열에 대해서 합을 구하래. 근데 저기 있는 등비수열이 지금 뭔 짓거리를 하고 있니? 이거 만약에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 구경을 좀 할게요. 로그 2의 8은 얼마야? 로그 2에 3. 그럼 얼마야? 3이요. 대단합니다. 요 친구는 얼마예요? 12. 요 친구는 얼마예요? 3에다가 16 곱하는 거죠. 48 이렇게 오겠지. 웬만하면 이런 표현들을 진짜 곱하지 마시고 3 곱하기 4 여기 있는 게 3 곱하기 4의 제곱 뭐 이런 꼴이라는 게 확인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속 갈 거니까 초항이 얼마일까? 지금 상황에서 초항은 3인 게 뻔합니다. 처음은 3이야. 공비 얼마야? 4겠죠? 4씩 곱해지는 거니까 이거를 속으면 안 돼. 나중에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더 있긴 한데 로그를 붙였잖아. 그럼 괜히 얘가 8에서 8의 4제곱이 되는 걸 보면서 8의 4제곱에서 또 여기 16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거 무슨 수열이지 싶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로그를 벗겨서 그냥 표현만 해놓으면 생각보다 정상적인 등비 수열이겠죠. 오케이? 자, A랑 R 알고 있고 9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S9라는 친구 한번 계산해 볼게. 이번엔 공비가 크니까 R-1분의 초항 3에 R-9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분모 계산하시면 3 나오고요. 얘가 3이고 여기 3이니까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4에 9제곱 빼기 1이고 그 정도쯤은 그냥 이렇게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 81번 그렇게도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고요. 마찬가지 얘기인데 여기 있는 뭐 82번 같은 친구들 있죠. A는 이렇게 돼 있어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답을 잘 좀 내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요거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공비가 2일까? 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비 이거 8이야 여기서. 이게 만약에 이제 해석이 안 된다면 그냥 1 한번 집어넣어 볼게.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시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1은 1 집어넣으면 2의 1제곱이죠. 그럼 이 친구 결국에 2겠죠. n에다 2를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a2가 되고요. 그 친구 얼마 나와요? 2에 6-2니까 4제곱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결국에 얼마를 곱한 게 뭐예요? 2에 세제곱을 곱한 게 보이겠죠? 이거 지수로 갈 때도 마찬가지 얘기였는데 이 상태에서 밑이 얼마예요? 하면 밑이 2가 아닌 거야 지금. 오케이? 너의 밑은 2의 세제곱까지를 밑으로 보는 거야. 알아듣니? 이 친구를 2의 세제곱까지로 밑을 볼 거고 저 친구 너가 자주 보던 익숙한 등비수열꼴로 만들 거면 AN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써지는 게 맞겠죠. 4분의 1에 8에 n제곱 이렇게 일단 써질 거고 등비수열 맞춰줘야 되는구나. 3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다. 8에 n-1 8분의 1가 여기 앞에 곱하기 2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꼴을 이렇게 바꾸는 거나 그 다음으로 바꾸는 행동들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원래 할 수는 있어야 되고 나 근데 진짜 저런 거 못해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에 여기서 네가 공비를 못 찾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구경 좀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 1 집어넣을 때 2가 나오는 게 뻔한데 그렇죠? 공비가 2의 세제곱인 게 뻔한데 그럼 그냥 등비수열 요거 갖고 세워라 하면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2 곱하기 그렇지? 초항 A 곱하기 공비 얼마야? 8이니까 8에 n-1니까 이렇게 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맨 밑에 있는 유치원 똑같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구나 하시고 제가 이 정도 만들어 드렸으면 본인들이 나중에 1부터 10까지 한번 더 해보세요. 오케이? 공비가 8인 걸 알려줬으니까 공식에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을 얻을 수 있겠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올게. 84번 부분합. 그리고 광주는 요거 수업 안 했거든요. 교과서에 크게 없어갖고 기억을 잘 하세요.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 수열을 기준으로 1부터 5까지의 합이 있고요. 1부터 7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 이거 좀 귀찮은 문제네 그냥. 여기서 보통 근데 부분함을 줄 땐 이런 뉘앙스로 자주 안 나오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냈으니까 이거는 하나 풀어주고 85번까지는 하고 쉬어야겠다. 봐봐. 그럼 여기서 말하는 S5 1부터 5까지 합치는 S5라는 친구는 식을 어떻게 쓰면 돼요? 공비가 얼마야? 마3이지. 그럼 1-R분의 초항 얼마? 몰라. A에 다시 1-R에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오케이. 이거 계산하면 분모 얼마야? 4분의 분자 얼마야? A에다가 3의 5제곱은 243이잖아.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살아있을 테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244가 됩니다. 곱하기 244. 오케이. 그럼 이 친구 결국에 2로 나누면 122, 2로 나누면 61이니까 61A가 되겠죠. 근데 그 결론이 얼마다? 122다. 따라서 A는 얼마다? 2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 A가 2인 걸 얻었으면 문제에서 S7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쓰면 되니? 1-R분의 여기가 2 그 다음에 1-R의 몇 제곱? 7제곱 이렇게 그냥 공식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 분모에 있는 친구 똑같이 4 여기는 2 그 다음에 이거 다 해야 되나? 1-3의 7제곱 요 정도 일단 써놓을게. 슬픈 일입니다. 계산을 플러스지. 플러스까지만 써놓을게. 플러스 이렇게 3의 6제곱이 얼마야? 729야. 거기까지 외웠나? 그럼 편해. 3의 7제곱은 729 곱하기 3이겠죠? 빨리 계산해봐. 729 곱하기 3은? 이제 시키려고? 2187. 2187이요? 2187에다가 하나 더 더하면 2188이겠죠? 오케이? 4분의 2 곱하기 2188 이렇게 되겠네. 자, 일단 2 한번 날리고요. 2 한번 또 날리면 1, 5, 9, 4 이렇게 나오나? 오케이? 그래서 1094 그게 정답이다. 뭐 이 정도 하고 끝나겠다. 자, 지금은 그냥 수열의 합으로 한 거고요. 빨리 85번 하고 쉬었다 올게.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합이죠. 얘가 10번째까지 한 거 하나, 20번째까지 한 거 하나, 10번째 짜리가 A1부터 A2 계속 간 다음에 어디까지? A10까지 간 거, 그게 27인 거 맞죠? 그 다음 라인을 쓸 건데 A11부터를 쓸게. A12 쭉 가서 A20까지 온 게 있을 건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S20이라는 친구는 1부터 20까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합치면 얼마 나온다는 거야? 45가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가 벌써 27이잖아. 그럼 남은 친구 얼마야? 18 이렇게 나오겠죠. 아 여기가 18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 등차 수열이랑의 조금 차이 있는 지점은 이거거든요. 너가 올 때 R을 몇 번 곱해야 되나 고민을 할 건데 등차 수열이었으면 10D를 더하면 되죠. 등비 수열에서는 R의 10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일단 R의 10제곱이야. 얘도 R의 몇 제곱이야? 10제곱이야. 그거를 계속하고 있겠죠. R의 10제곱을. 맞아요? 그럼 요 전체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니네 생각 이렇게 하면 돼. 위에 있던 줄 전체에다가 R의 10제곱을 딱 곱하면 그게 전체가 밑에 줄이 되죠. 맞아요? 요 전체도 R의 10제곱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는 등비수열 기준으로 할 때 각각의 라인들의 합들도 등비수열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일로 내려올 때 얼마를 곱하는 개념일까? 27에서 18이 됐어. 잘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27에다가 곱하기 R의 10제곱을 하면 얼마다? 18이다 이거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R의 10제곱은 27분의 얼마? 18. 9로 약분하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계속 얼마씩 곱하고 있었다는 거야? 3분의 2씩 곱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내가 필요한 건 뭐래? S40이래.
그럼 A 21부터 쭉 해서 A 30까지 오면 얼마가 되겠니? 여기서 3분의 2 곱하면 얼마야? 12겠죠? 맞아요? 다시 A 31부터 쭉 해서 A 40이 되면 얼마니? 3분의 2 곱하면 8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전체를 다 더한 거잖아. 그럼 결국에 나는 이거 전체를 뭐 해줘야 돼? 다 더해야 되겠죠? 좀 어렵다. 다 더하기가 30이죠. 이거 35지. 합치면 얼마? 65 이렇게 되고 답이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편해. 이게 왜 그러냐면 84번 문제 같은 경우엔 적당하게 끊을 그 구조를 안 줬지. 근데 누가 봐도 85번을 10개 단위로 끊어달라는 모습이 보여서 보이면 이렇게 푸시고요. 안 보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되냐면 위에처럼 계산을 좀 때려야 돼요.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방학 때. 자, 88번 봅시다. 어쨌든 우리 1학기 시험은 다행이에요. 뭐 중간을 망쳐도 기말을 잘 볼 여지가 남아갖고 본인이 삼각함수 못하면 수열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지? 수열을 못하면 삼각함수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 첫째 항 나와 있고 공비 나와 있고 등비수열 나와 있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는 건 100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우리 속도를 조금만 더 올려봅시다. SN을 한번 쓴다면 여기 있는 SN 같은 경우 어떻게 써져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써놓고 놓고 이 친구는 3, 그 다음 2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등비수열의 합이 뭐보다 커지면 좋겠다? 1000보다 커지면 좋겠다. 뭐 이렇게 대답이 되고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충 생각이 이러거든요. 결국에 2n-1이라는 친구는 333.3333 이렇게 가는 친구겠죠? 맞아요? 3분의 1000이니까 웃어라? 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 Yes sir.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친구가 맞죠? 333 맞아요. 자,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왼쪽 이 친구가 333을 넘겨야 돼요. 그럼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333을 넘길까? 이 정도 고민이 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n에다 5를 집어넣으면 32밖에 안 되니까 말도 안 될 거고요. 여기다가 한 7 정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56 나오겠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치? 여기다 8을 집어넣을 때 512 빼면 51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얼마? n이 8일 때 8 2의 8제곱 2의 8제곱이 256이지? 그렇지. 2의 9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9번입니다. 뭐 V입니다. 뭐 이 정도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친구들 마찬가지 얘기고 등비수열 합의 활용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다 빼버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서 각자 교과서 문제 있는 것들 그것들 위주로 좀 수업을 하고요. 얘네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것 좀 봅시다. 94번. 우리 이렇게 해줘야 돼. 지금 여기 파트 쓰면서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면 등차 있고 등비 있죠. 그리고 그 위에다 맨날 네모박스 친 거 있었거든요. 네모박스 이렇게. 그 네모박스 내용이 뭐였었냐면 SN을 주고 AN을 찾아오는 그런 뉘앙스들을 갖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AN을 제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냐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SN에서 빼기 SN-1 하시면 됐죠. 맞아요? 두 번째 상황은 S1과 A1이 뭐한다?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 내가 얘를 강조하던 이유 자체는 등차 수열은 저 방법을 안 쓰고도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연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등비 수열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요 내용으로 AN과 SN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시면 SN이 나와 있죠. SN이 나와 있고 AN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왼쪽 EN만 보면 그냥 적당한 수열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이 친구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른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으로 표현되는 수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AN을 찾아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저 네모박스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그 계산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Sn, 이 친구는 2의 n 더하기 3의 곱하기 2의 n 이렇게 쓰고 끝나겠죠. 두 번째 S에 n-1을 쓰겠다라고 쓰실 거면 2배의 n-1 쓰시고요. 더하기 3에다가 곱하기 2의 n-1제곱입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뭐 한 거야 지금? n 대신에 n-만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원하는 내용은 위에서 아래를 뭐 하자? 빼자인데 중요한 건 전개 좀 하고 갑시다. 첫 번째 건 2n-2 문제 없죠? 두 번째 친구 연습이 좀 돼야 되는데 2분의 3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게 역수취해서 2분의 1 결론적으로 2분의 3이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위에서 아래를 뭐 하자? 위에서 아래를 빼자. 그럼 얘네들을 빼면 2에는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 대신에 2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요거 중요합니다. 3의 2의 n제곱이랑 2분의 3의 2의 n제곱이 있잖아. 그럼 결국 이 친구 똑같은 친구 처리를 하고 3에서 뭘 빼면 돼요? 2분의 3을 빼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된 친구의 2의 n제곱일 거기 때문에 최종 결론 A 더하기 2분의 3의 2의 n제곱이야?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아, 여기까지 써놓고 이거 정리 한 번만 더 할게. 2 더하기 3 곱하기 2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여기까지 쓰면 우리가 이걸 무슨 n? an 이렇게 부를 거야. 다만 중요한 건 n은 뭐보다 클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a1은 좀 따로 구해봅시다. a1은 말이야, 지금 내가 갖고 있던 s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1 집어넣으면 2, 그 다음 이거 얼마야? 6, 결론은 합치면 8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한번 써놓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구경 좀 해봐.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더하기 2니까 8이 안 나오겠죠. 아, 그래서 우리 이거 각각을 따로 쪼개놔서 써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A3 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A3 값은 요 식에다 대입을 했더니 2 더하기 3에다가 2의 제곱이 되겠죠. 결국에 계산하면 2 더하기 12가 되고 12가 되고 결론은 14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97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그마로 넘어갑시다. 웬만하면 요 프린트도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는 좀 끝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SN은 저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저 친구가 첫 번째부터 등 B 수열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이 내용 지난번에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등차 수열 이렇게 했었거든. 들어봐. 등차 수열 SN이 있는데 이 친구가 n제곱 더하기 2n에다가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럼 그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여기서 상수가 없으면 등차 수열이었죠. 있으면 첫째 항 빼고 등차 수열이었지. 맞아요? 등비 수열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 풀 때 얘만 풀 거면 그냥 방금 했던 행동 또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잘 써먹을 수 있게 정리를 좀 해주자면 이렇게 한 번만 갔다 올게. 예를 들어서 A, N이 있었고 그걸로 SN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SN이라는 친구 등 B 수열 기준으로 어떻게 생기냐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제작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 말이야, 결국에 좀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 R-1분의 A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표현해도 문제는 없겠죠.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결국에 R과 A가 정해지면 누군가를 대입하는 숫자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숫자를 가져다 내가 어떤 라지 A 이런 걸로 둔다면 이 식은 라지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꼴이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결국에 전개를 하시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이다 라고 했고 그 친구를 정리를 다 해버리면 결국에 요런 꼴이 나와야 돼. 무슨 꼴이냐면 밑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이 숫자랑 뒤에서 빼고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개념 정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만약에 어떤 SN이 존재했는데
그 SN이 A의 아래 N제곱 더하기 B였다고 칩시다. 오케이?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그럼 가능한 경우가 두 개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로 A랑 B를 더했는데 0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친구가 곧 마이너스 A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결국에 식이 A의 아래 N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러면 등비수열이 아니야. 등비수열의 합이 맞죠? 맞아요? 만약에 두 번째 상황 A랑 B를 더했는데 이게 0이 아니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뒤에 마이너스 A가 아니라 뭐 이상한 별의별 게 붙었다는 거겠죠. 이건 의미가 어떻게 보이냐면 A 곱하기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A가 있었을 텐데 플러스 내 맘대로 C 같은 걸 붙인 다음에 요 친구 전체를 B라고 봐버렸단 거겠죠.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마찬가지 얘기인 건데 여기까지 A까지만 빼고 있으면 등비수열이 완벽해요. 근데 이딴 식으로 뒤에 뭔가를 더 추가를 해버리면 등비수열이 깨지는 거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본다고? 앞으로 이런 꼴이 있을 때 아래 앞에 있는 개수랑 뒤에 있는 상수를 봤더니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등비수열이야? 그게 아니야? 그럼 등비수열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대로 위에 걸 봐봐. 지금 SN이 이렇게 써져 있죠. 얘를 이제 앞으로 매번 마주칠 때마다 저 네모박스 내용처럼 SN 빼기 SN-1 이렇게 하는 거 귀찮단 말이야. 생각을 좀 해봤더니 너 앞에 4가 있죠. 얘가 처음부터 등비수열이 완벽히 이루어지려면 뒤에 K가 얼마여야 되겠니? 방금 본인들 쓴 걸 빨리 봐보세요. 등비수열이 첫째 항부터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요 친구는 개수의 부호 바꾼 마이너스 4여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친구 정답은 2번이야 되고 끝날 거고요. 만약에 얘가 막 이런 거에다 쳐봐. 네가 썼는데 막 4 곱하기 6의 n제곱에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그럼 얘가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4 곱하기 6의 n제곱에 마이너스 4가 있었고 그리고도 플러스 5를 더 가져와 버린 거지. 누가? 얘를 첫 장이 더 갖고 와 버린 거야. 알아듣니? 왜 이렇게 쳐다보네? 알아들었어? 축하드려요. 그럴 수 있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등차, 등비수열을 마무리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 혹시 뒷장에 공간이 있나? 거기다 좀 하셔도 되고. 니네는 안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일 테스트 볼 거야. 네. 자, 우리 이제 여기 오른쪽 칸이 좀 비어있죠. 여기다 나중에 이제 시그마를 한번 쭉 다 쓸 건데 우리 입장에서 시그마를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그마가 존재하고 시그마는 뜻 자체가 합의 기호입니다. 합의 기호. 그냥 시그마 쓰는 건 연습을 좀 합시다. 그림이 글씨를 이렇게 예쁘게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합의 기호 시그마가 있을 건데 이 친구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보통 K는 1부터 N까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가져다가 시작 이렇게 불러요. 요 위에는 이 친구 뭐가 되겠니? 당연히 끝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습 삼아 한번 보여주자면 이런 내용이 가능할 것 같아.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 K다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가 하는 얘기는 K가 1이면 A1이죠. K가 2면 A2죠. K가 3이면 A3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건데 걔네를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계속 더하다가 어디까지 더한다 마지막에? A 10까지 더할 거야 뭐 이런 얘기라고요. 오케이? 시그마를 사용하는 내용 자체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겨요. 얘는 사실 비슷하겠죠.
SN과 비슷하겠지. 맞아? 그러니까 SN의 의미가 뭐였어? SN도 저기서 지금 합이라고 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합이고 시그마도 합이야. 그럼 두 개의 구분짓는 이유가 뭘까? 하면 SN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더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더하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는 시작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문제를 풀다 보면 A3 그 다음 A4 뭐 이렇게 해서 더해지는 친구를 궁금해했던 거야. 이런 게 궁금했던 거야. 근데 얘를 SN으로 표현하려면 S10에서 빼기 S2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1부터 10까지 더한 다음에 1부터 2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제? 시그마가 있으면 K가 3부터 10까지 AK야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시그마는 합의 기호구나 하는 내용 정도는 이해를 했다고 치면 그럼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중요한 파트가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가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K에 집중하는 파트들인데 성질 먼저 할 거고 복습하는 겸 해서 너네 둘이 빨리 대답을 하면 내가 빨리빨리 쓸게요. 성질 몇 개 있니? 찍어 그냥 3개, 성질 3개 써볼까요? 1번 성질이 이제 이런 성질이야. 시그마가 존재하는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와 더하기 BK가 있었다 칩시다. 시그마가 먹어주려면 괄호를 좀 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그마의 연산자의 K가 변수인데 K에다 1부터 N까지 넣기 위해 괄호를 쳐놓은 거야.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BK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식을 하나 제작을 해놨고요. 유나도 생각해보게 들었구나. 내가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렇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건 안 써도 돼. 그냥 듣기만 해. AK, BK의 곱이 있었다. 이 친구를 가져다가 10 나갔고 1부터 N까지 AK와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BK다 라고 쓰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죠. 지금 위에 있던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1 집어넣으면 A1, B1, A2, B2, A3, B3 이렇게 갈 거고 맞아? 그럼 얘는 결국 A1부터 AN까지 얘도 B1부터 BN까지 다 합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A1부터 N까지 합치는 거잖아. 얘도 1부터 N까지 합치는 거지? 그에 비해서 이 친구 상황이 어때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이렇게 넘어갈 건데 얘는 A1부터 AN까지 쫙 써져 있고 뒤에 것도 쫙 써져 있으면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식이 망가집니다. 요거는 절대 해오시면 안 되고 어쨌든 하지마. 내가 나중에 시험지를 구경을 했는데 있으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이 뭐예요? 주의, 기분이 혹시 좋니? 자, C가 있고 여기에 AK가 있으면 이 친구의 C를 앞으로 던져 놓읍시다. 그리고 K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야 이렇게 써도 괜찮을걸?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죠. 너라는 C를 상수 실수를 시그마 앞으로 던져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이 정도 얘기였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똑같이 상수 C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 굉장히 웃긴 거. 제가 광주고시반 수업을 하면서 실력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를 맨날 써놓고 외우기 시켜도 의미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이런 얘기거든. 봐봐. 예를 들어 칠판 잠깐 보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K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면 K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1부터 7까지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갖고 쭉 가서 어디까지? 7까지 더하는 거지. 근데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1이다 이런 식으로 두면 이 친구는 K를 집어넣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상관없이 계속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1이 나온다는 거야. 상수함수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첫 번째가 1, 두 번째도 1, 세 번째도 1 그거를 계속 하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1까지 딱 더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 1을 몇 번 더한 거야?
7번 더한 거니까 의미가 7 곱하기 1이 되고요. 답은 7 이렇게 되고 끝날 거 아니야. 이 내용이 3번 내용이야. 지금 저기 있는 C 같은 경우는 K를 받아줄 곳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쟤는 상수 C를 몇 번 더한다는 거야? N번 더한다는 거니까 계산하면 C 곱하기 N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써놓고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추가로 뭐 더 쓸만한 부분들이 또 많긴 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만 한번 둡시다. 요 성질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 내용을 쓰자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AK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그마가 되게 웃긴 건데 각각의 항목 하나하나들이 생각보다 비중이 좀 있어요. 문제 풀이할 때 비중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문제를 풀면 잘 풀려. 그러다가 오랜만에 다른 영역을 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고민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K가 등차일 때예요. AK가 뭐일 때? 등차. AK가 등차라는 말은 결국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는 친구는 등차 수열을 가져다가 더해라 라는 말과 다를 게 없겠죠. 맞아요? 그럼 너를 해석할 때는 무슨 합으로 보자? 얘는 등차의 합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얘가 등차의 합이 된다라는 건 결국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 뭐야?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마찬가지야. 두 번째로 그럼 AK를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등 B라고 볼 때가 있겠죠. 얘가 등 B라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그게 뭐다? 등 B합이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쌤 제가 합공식 알아요 하면 합공식은 좀 생략해도 돼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세 번째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부터 굉장히 중요해. AK가 자연수가 나오는 건데 K 또는 K제곱 또는 K세제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각각에 대한 공식이 있거든요.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를 갖다 집어넣으면 정훈아 분모가 얼마여야 돼 이거? N-1 우소라 분모 얼마야? 2 2입니다. 2분의 끝이 얼마예요? N이니까 N, N+1 이렇게 쓰면 되죠. 일단은 써놓고 언급을 좀 할게. 계속 쓰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다. 유나 이거 분모 얼마야? 6. 분모 6이야. N,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결국에 분모 얼마?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길 거야. 그리고 이제 언급을 하자면 4번을 설명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3번까지만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위에 있던 등차합과 등비합은 그닥 어렵지 않아요. 이미 하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게 딱 요 내용인데 얘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1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요? N에서 끝나죠. 그럼 분모 일단 2랑 6은 좀 외워야 돼. 2 쓰고 N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 큰 거 집어넣는 거겠죠. 만약에 제곱이 들어가면 6까지 외워놓으세요. N을 그대로 넣고 하나 큰 거 올린 거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마지막 이 친구는 두 녀석을 합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식을 쓴다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제곱이 있었다. 그럼 분모가 얼마라고요? 분모가 6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N 10으로 끝났으니까 10. 그거보다 하나 큰 거 11. 그 다음 둘이 합친 거 21 이렇게 쓰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 친구 이제 약분을 3으로 하면 2가 남고 7이 남죠? 이 친구 약분을 하면 5가 남겠지? 그럼 둘이 곱하면 55고요. 거기다 7까지 곱하니까 계산하면 385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거 가지고 좀 써놔. 봐봐. 공간이 좀 있으면 두 개를 쓸 건데, 여기서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이 친구 55예요.
두 번째 이 친구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이거는 385예요. 요 두 개는 뭐 강제로 외워라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내가 문제 풀 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만 들어주셔도 상관은 없고, 이런 거랑 똑같아. 2의 열제곱을 누가 외우라고 이렇게 시키진 않았잖아. 2의 열제곱 다들 아시죠 이제? 얼마야? 512. 아쉽습니다. 이공식할 게임을 아직도 안 했구나. 1024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외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는 자주 나온다라는 거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 있거든요. 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제 이거는 그냥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들어봐.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2K 플러스 1을 풀어내고 싶어. 오케이? 얘를 풀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풀래? 라고 물어보면 너 입장에서 지금 4번까지는 안 배웠으니까 1, 2, 3 중에 선택해야 되죠. 어디서 찾으면 될까? 정훈아, 1, 2, 3 중에 뭘로 풀래? 등차합? 등차합? 이거 등차입니까? 네, 아니요. 뭐야? 이 사람들 막 다른 사람들 있다고. 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정훈이는 눈에 저기 있는 2K 플러스 1을 봤더니 등차 수열이라는 게 눈에 보였나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요 정리했을 때 dn 플러스 블라블라로 쓰기로 했잖아. 그럼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이었어? 1차식이었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n에 대한 1차식, 지금 기준으로 k에 대한 1차식이 보이면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봤더니 너 등차 수열이네? 얘를 등차합으로 풀어야지 하면 어떻게 풀 수 있어? 2분의 자, 그 다음 한개수 몇 개예요? 1부터 7까지? 7개. 첫 번째 항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3. 3. 첫 번째 항 3. 마지막 항 7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15. 15.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등차 수열이 합이 되겠죠.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 친구 합치면 18이잖아. 약분하면 9가 되고요. 9, 7에 63. 이런 정답이 나와주겠죠. 이렇게 푼 친구도 있을 텐데 어떤 친구는 이럴걸? 제가 1차식인 거 나발이고 별로 안 궁금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 왼쪽에 있던 성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쪼갤 수도 있거든요. 봐봐.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의 2배의 K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1 이렇게 쪼개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쪽에서 더하고 있던 건 각각으로 더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일단 이렇게 한번 쪼개놨어.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요거 2배는 실수배죠. 그 실수배 앞으로 던져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 다시 앞으로 던져놓을게요. 너는 2배의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얼마? K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1 이렇게 썼어. 자,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친구는 지금 보니까 뭘로 보여요? 3번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1부터 n까지 k 어떻게 하기로 했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거 활용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배의 분모 2분의 7, 8 이렇게 들어오겠죠. 더하기 아까 봤던 건데 마지막에 있는 1, 이 친구는 1이 몇 번 더해졌다? 7번. 그냥 결론은 얼마야? 7 이렇게 나오는 친구였겠죠. 이거 약분하시면 7, 8에 56이니까 56 더하기 얼마가 돼요? 7이 될 거고 계산하면 얼마야? 63 이렇게 똑같이 대답이 되겠죠. 맞아요?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되게 웃긴 건데 지금 입장에서 너네 뭘로 풀고 싶어? 등차로 풀고 싶죠. 이 식이 더 적어서. 맞아요? 얘로 풀면 좀 이상해 보이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풀이를 훨씬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K에 대한 2차인지 3차인지 막 구분을 안 하니까 얘를 보고 굳이 1차로 해석을 해서 풀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야. 이거 등차로 해석하고 싶으면 거의 없어져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내가 하는 모든 반에 다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는 1, 2, 3번 상황 중에서 1번 상황도 3번으로 풀 거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야. 하다 보면은 해보시면 알아요. 1번마저도 3번처럼 풀게 돼. 3번으로 풀게 돼. 생각을 안 하니까. 3번으로 쭉 풀면서 가다가 문제가 언제 나오냐면 등비 수열을 마주칠 때 나와요.
그냥 등차 수열을 보고 등차다라고 머리에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얘네가. 근데 그거 안 하고 풀면 그냥 이렇게 풀리거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등비 수열을 딱 마주치면 이거는 어떻게 풀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나중에 오랜만에 시그마를 풀면 등비 수열을 풀다가 되게 많이 막히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너는 등차 수열을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오케이? 다음 시간 오면 우리 4번까지도 할 거거든요. 4번 내용은 조금 할 말은 많으니까 그러려니 들으시면 되고요. 미안한데 안 끝났다. 우리 간단하게 1번까지만 좀 하고 끝냈다 올게요. 끝내는 걸로 할게요. 화백이후 시그마를 풀어야 되는데 이 친구 봤을 때 지금은 다행히도 너에게 AN을 주지만 앞으로는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N 찾는 내용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얼마씩 늘어나요? 3씩 늘어나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치? 그럼 이 친구 등차 수열이니까 3씩 늘어나면 얼마? 3n으로 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1이 나오려면 빼기 얼마? 2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아요?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뭐라고 이게? 첫 번째 일반항이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맞습니다. 진짜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일단 안 돼요. 일단 안 돼요. 왠지 얘기를 해줄게.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가 봐봐. 첫 번째 항이죠. 얘가 뭐야? 두 번째 항이지. 얘가 세 번째 항이지. 그럼 원래 n번째 항이 나오면 AN이라는 친구는 뭐였어야 돼? 3n-2였었어야 됐죠. 맞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쓰질 않았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써줘야 돼? 3의 n-1제곱이겠죠. 하나 더 적은 상태. 3을 덜 더한 상태잖아. 맞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쓸 거면 정상적인 풀이는 시그마 k가 1부터 얼마? 1부터 n-1까지 누구? 3k-2야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원래 풀이는 이게 맞아요. 오케이? 쌤 근데 조금 이상한 건데요. 쌤 좀 이상한 건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n을 집어넣으면 마지막이 깔끔하게 3n-5가 나와주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맞아요? 우린 마이너스 2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1부터 n-1까지 n-1개가 있었는데 얘는 n개라고 거짓말을 친 것뿐이거든요. 끝자리를 잘 맞춘.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틀릴 거. 만약에 이게 맞아지려면 2부터로 쓰면 되겠죠. 2부터 n까지면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뭐 그런 상황이군. 자, 방금처럼 AN 찾는 거 연습을 좀 하면서 이제 귀찮으니까 진짠지만 봐.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 안 나오죠. 맞아요? 되겠니? 안 되겠지. 얘 둘 다 안 돼요. 자, 이 친구 1 집어넣으면 1제곱 맞아요? 2 집어넣으면 2제곱 맞아요? 3 집어넣으면 3제곱 맞으면 n 집어넣으면 n제곱 잘 나오죠? 우리 입장에선 써져 있는 걸 묶는 것보다 묶여 있는 걸 푸는 게 편해요. 그래서 3번은 올바른 얘기야. 그럼 이제 4번, 5번이 관건이거든요. 요건 좀 연습이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인데 표시를 좀 남겨볼게. 얘는 3 곱하기 2, 이건 3 곱하기 2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등 비수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항이 얼마고? 3이고 공비가 얼마야? 2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 여기에 AN이라는 친구는 3에 2에 n-1제곱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짜잔 이렇게 집어넣은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2번도 정답이 될 거야. 5번 같은 친구를 써야 되는데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곱하니까 3, 곱하니까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앞에 것만 집중을 좀 해봐. 그러면 이렇게 갈 때 무슨 관계야? 1씩 더해지는 관계죠. 그러면 이 친구는 등차수열 계열일 거고 이렇게 뒤쪽만 봐봐. 얼마씩 늘어나요? 2씩 늘어나는 등차수열 관계겠죠.
그럼 첫 번째 등차 수열은 그냥 뭐라고 쓰면 돼? 1씩 늘어나니까 일단 n으로 시작할 건데 초항이 1이니까 그냥 n이겠죠.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돼요?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니까 2n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1 집어넣었을 때 3 나오려면 플러스 1이겠지. 오케이? 지금 얘네들을 보고 여기까지 만드셔야 돼요 원래. 그럼 마지막 항이 어디까지 왔어요? 10까지 왔죠. 그럼 내가 원하는 내용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2k 플러스 1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야 1 집어넣으면 깔끔하고 10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잘 나와주겠지. 잠깐만요. 도건아 다 끝났어? 괜찮아? 오케이. 내가 오케이. 그래서 너네는 시그마를 쓰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다시 집어넣어보세요.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시그마는 뭐 그러려니 하고 등차 대비만 좀 풀어서